자, 그 다음에 그 성행위 말고는 동성애자들의 그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또 조사가 됐죠. 옛날에는 그런 거를 조사도 하지 않았지만 동성애가 정상이다 하는 말이 되면서부터 이제 조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의 인간관계가 아주 불안정하다. 만났다 헤어진다, 그죠? 성적으로 무난하다. 이거는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동성애 공동체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원나잇 스탠드가 일어난다 이거죠. 캐주얼 섹스라고 그래요. 오다 가다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쾌락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요. 안전하지 않는 성행동, 음주, 흡연, 그 다음에 이 각성제, 마약을 많이 씁니다. 이 각성제를 하고 섹스를 하면 쾌감이 증가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섹스만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도마소키즘, 가학, 피학, 성도착이라고 그러죠. 사도마소키즘을 행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그 감정이 아주 업되면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중독이 됩니다. 섹스 아딕션, 성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동성애도 중독이 되죠.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동성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또 마약 중독도 있고 성병도 있고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드물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동성애를 하다 보면 뭐든지 좋아하다 보면요, 자꾸 하게 되고 자꾸 하다 보면 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몸에 해로운 줄도 알면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 같은 겁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술을 안 마시는 걸 하지 못하죠. 금주를 못하고, 또 자기가 지금 죽어간다는 걸 느끼면서도 게임을 그만두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중독이 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민 일부 백상인 기자께서 동성애의 실상을 말하자면 기자로서 이렇게 조사해서 책을 쓴 걸 보면 이게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동성애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또 정보를 교환해서 이제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병에 걸리고 힘든지 죽고 싶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성애자들의 실생활은, 내면 생활은 실제로는 아주 불행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일부에서는 이걸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성애자는 실제로 어떻게 이제 경과 시작돼서 끝내는가 하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 처음에 생기죠. 청소년 때 주로 그렇습니다. 생기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동성애자라는 것이 이제 그때 생기죠. 그러다가 모험적으로, 실험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죠. 그러다가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자극해보고 장난처럼 하다가 그게 이제 맛을 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선교를 해보고 항문 선교에 들어가고 중독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전체 과정은 이렇게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아주 유동적입니다. 이걸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고, 중독 상태에서도 그만둘 수 있어요. 이게 플루이드하다 그래요. 그래서 도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성애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동성애 옹호자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유전되는 거라면 유동적이 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성애자라고 되고 동성애로 끝나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유동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 논문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50% 동성애자, 20% 동성애자, 99% 동성애자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스펙트럼 상에서 이렇게 이제
전적인 이성애자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치유의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해서요. 이게 동성애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사 다이아몬드라고요. 자신이 여자 동성애 레즈비언인데 아주 그 레즈비언을 대변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해 봤더니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다. 이성애자가 동성애자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지만 동성애자가 이성애로 바뀌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동성애 공동체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키니시라는 분은 탈동성애하는 사람이 실제 동성애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말하자면 신문에 소개되지도 않고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논문을 일부러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국가 전인구 조사, 국가 전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자, 이성애자를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이게 보건 지표로서요. 그랬더니 이제 바뀐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를 이제 논문을 보고서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치보면 그 동성애자의 그 수명이 단축된다 이겁니다. 이제 이게 유명한 논문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우리가 볼 때는 귀중한 분이죠.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뭘 조사했냐면 부고 신문에 나는 부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동성애인자, 이성애인자지 알려져 있으니까 그 부고를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살에 죽었는지 이를 조사했어요. 이성애자들하고 동성애자들이 죽은 나이를 조사해가지고 수명이 어떤가를 이제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성애자들은 수명이 한 20% 짧다 하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카나다에서도 같은 연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욕을 많이 먹고 하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논문이 학술지에서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지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찾아봤더니 하여튼 에이즈가 있을 때는 더 빨리 죽죠. 없을 때는 좀 오래 살고. 레즈비안도 어떤 이유인지 수명이 짧아요. 보통 80세, 70세까지 사는데 40세에 다 일찍 사망한 거죠. 사망 원인이 이제 뭔가 알아봤더니 병뿐, 에이즈뿐만 아니고 폭력사건, 사고, 교통사고, 자살, 피살. 자살까지만 피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레즈비안은 자살, 암. 그리고 왜 암이냐? 이제 이 동성애 행동을 오래 하다 보면요.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몸에 비자연스러운 자극을 많이 받는 셈이에요. 비자연스러운 자극. 뭔지 아시겠죠? 그런 자극을 받다 보면 이 몸의 면역 체계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많은 병이 생기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암이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 행동이 쾌락을 위한 거지만 그게 비자연이기 때문에 전혀 몸이 예상하지 않는 자극을 받아요. 학문성교 같은 거죠. 네? 말하자면 남자의 정액을 여자가 받으면 그건 자연이죠. 그러면 남자가 남자의 정액을 받는 것은 비자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이 생리 반응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의사로서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면역 체계의 변화. 그래서 이런 병들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에이즈 치료가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에이즈 때문이 아니다 이거죠.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거는 틀려먹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연구를 내놓으면 돼요. 동성애 학자들이 별별 연구를 다 합니다. 동성애가 괜찮다, 아름다운 것이다, 병 안 생긴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무수하게 나오는데 동성애자들의 수명이 어떻다는 연구는 없어요. 이 사람 연구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으로서 동성애 행동의 의학적 정상, 어떤 현상, 이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